특집 태양광. 오늘은 태양광에 대한 모든 부담을 안고 있는 사나이, 갈수록 점점 더 부담만 커지시는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 청개구리님이 청취자분 중에서 수원에 계시는 분인데 이런 문자 주셨어요. 비 맞으면서 퇴근합니다. 걸어야 삽니다. 저는 전기 자전거 타지만요. 그러셨는데요. 자전거 타고 출퇴근하시거든요. 전기 자전거. 근데 이사장님도 늘 방송국 오실 때 자전거 타고 오시지 않나요? 예, 웬만한 보슬비 정도 오면 타고 다니는데요. 오늘은 그렇죠. 조금만 이동하면 그렇죠. 옷이 젖기 때문에 네. 참았습니다. 네. 그런데 오늘 같은 날 청개구리님은 자전거를 타고 가시면 비옷을 입으셔야 했을 텐데 걱정됩니다. 지난 2월 방송에서 준비해 오셨는데 우리가 얘기하다가 다 얘기를 못해서 오늘 이어서 계속 해보려고 하는데요. 청취자분들 중에서 혹은 청취자분들 중에 아는 사람들이 태양광 협동조합이 뭐지? 나도 한번 해볼까? 그러면은 윤은상 이사장님이 컨설팅을 해주실 거예요. 그 얘기를 오늘 여쭤보려고 합니다. 우선 봄이 왔으니 수원 하나로 클럽 주차장에 세우셨던 그 엄청난 규모의 태양광 잘 돌아가고 있나요? 네, 태양광 사업으로 보면은 봄이 오면 진짜 봄이 오는 겁니다. 사업에도 뭐 일조량이라든가 날씨 조건이라든가 네. 뭐 이런 걸 모든 걸 감안했을 때 솔직히 봄에 장사, 봄 가을에 장사해서 먹고 산다 이런 표현을 할 수 있을 정도로 봄에 그러니까 발전소 용량이 최대 출력을 몇 시간 가동할 수 있냐에 따라서 발전 시간이라고 그러는데. 네. 연평균이 3.56시간, 5에서 6시간 되거든요. 그러면은 봄 되면은 최소 한 5시간에서 또 5월, 6월 달에 굉장히 이제 날씨가 맑고 해가 이제 낮 시간도 길어지잖아요. 그럴 때 보면 6시간을 거의 육박하는 발전량도 나오기 때문에 4, 5, 6월 달 그리고 7, 8월은 이제 장마 거치고 너무 지나치게 더워도 또 발전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네. 그때는 4시간 약간 상회하는 정도. 10월, 11월은 이제 4시간에서 5시간 정도. 이제 12월부터 1, 2월까지가 긴 추위가 이제 오는 장사를 거네요. 보면 굽는 시절이라고 볼 수 있는데 2시간 정도 발전을 하는데 근데 올해 봄 시작하기 전에 이게 특이한 상황이거든요. 최근 제가 몇 년 동안 제가 이사장 맡으면서 벌써 7년 차인데 이런 경험은 없었습니다. 올해 2월 달에 한 2주 정도 계속 맑았어요. 잠깐 맑은 게 아니라 하늘에 구름 한 점씩 맑았고 이러다가는 2월 달 평균을 기록을 깨겠는데 이렇게 날마다 이렇게 하늘을 쳐다보고 그랬는데 실제로 한 4시간 정도 나왔습니다. 2월 달에 평균이 한 2시간 정도 나오는 게 보통이거든요. 2시간 약간 상회하는데 평균 발전량이 올해 2월 달에는 거의 4월 봄 정도 나왔죠. 3월하고 비슷했기 때문에 4시간 정도 나와서 올 봄에는 성적이 굉장히 좋다고 보면 되는데 오늘 같은 비가 오면 어떠냐. 근데 봄에는 좀 가끔 비가 와서 이제 모듈에 쌓인 먼지도 좀 닦아주고. 원래 안 그러면 이제 장비 동원해서 비용 들여서 모듈 청소를 해줘야 되는데 네, 우리 날씨 조건이 이렇게 때때로 비가 오기 때문에 청소하는 비용도 아끼고 딱 좋습니다. 우리나라가요? 네. 윤은상 이사장님은 그러면 막 지구 열대화 뜨거워졌어, 뭐 기온이 올라, 겨울이 따뜻해 해도 크게 동요가 없으시겠어요? 태양광이 많이 돌겠구나 그러면서. 아니 너무 더우면 그렇지는 않죠. 영향이 있고요. 네. 열대화를 막고자 이런 재생에너지를 하고 있는 확산하니까. 건데 그래요. 한여름에 장마도 있지만 뜨거우면은 태양광 패널에 뜨거워져서 열을 받아서 발전 효율이 또 떨어지는 거네요. 일단 기계 장치고 전기 장치이기 때문에 열이 너무 높으면은 효율이 떨어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적당하게 통풍이 잘 되고 어느 정도 이제 공기에 의해서 이제 냉각이 돼야 이게 반도체에서 이제 발열 반응 자체가 이제 적게 나와야 이제 효율도 좋게 나오는 거죠. 그러면 봄이 그야말로 봄이네요. 태양광 발전소는. 가장 좋죠. 네. 그 태양광 협동조합 여기서 우리 지난번 얘기가 끊겼는데요. 태양광 발전소를 짓는데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이 있었어요. 이제 발전소 짓는 게 우리처럼 협동조합들처럼 상업 발전을 하는 게 있고 자기 건물, 주택
또는 내가 소속돼 있는 뭐 어떤 기관에 자가 발전, 자가 발전 용도로 쓴다라면은 그거는 또 지원하는 방식이 또 다르거든요. 그래서 어떤 형태로 하든 자가 발전이든 상업 발전이든 국비나 도비, 시비, 광역지자체, 기초지자체를 통해서도 우리 신재생 에너지 촉진법이 있기 때문에 네. 모법이 있기 때문에 지방 정부에서도 신재생 에너지를 정책을 펼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기본 근거 조례를 만들어서 지원을 할 수 있게 돼 있거든요. 네. 지자체 판단에 따라서 에너지공단 정부에서는 이제 에너지공단을 통해서 지원을 하고요. 그래서 그런 지원 사업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경기도 같은 경우는 뭐 사회적 기회를 협동조합이 활용할 수 있는 신용보증재단 네. 그리고 중소기업 경영 지원도 받을 수 있고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어느 정도 이제 사업이 구축되고 시설이 가동되면서 매출이 확보되고 네. 재정 구조가 어느 정도 기반을 다졌을 때 활용할 수 있는 방법들이긴 합니다. 근데 초기에 이제 또 기반이 약할 때도 광역이나 기초지자체 이제 지원을 받을 수는 있는데 네. 그렇지만 어쨌든 시작점은 시민들이 자발적인 이제 출자금, 자본금 형성이라든가 그리고 조합원 차입이라든가 이렇게 시민 자산을 기반으로 출발하는 것들이 초기에 이제 마중물 역할을 할 수 있는 거는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근데 그게 워낙에 이제 사람을 모으고 뜻을 모으는 게 쉽지 않은 것이 있어서 네. 지금은 여러 협동조합들이 이제 시행착오라든가 이런 것들 노하우를 나누면서 이제 도와가면서 진행하고 있는 거죠. 같이 하는 건데 어쨌든 지원을 받는 여러 제도는 있지만 처음 시작할 때는 시민 출자로 시작하는 게 맞다. 상업 발전은 그렇다는 거죠. 상업 발전의 자가 발전은 예를 들면 단일 건물이 아니고 네. 뭐 주택, 건물, 공장, 종교시설 또는 제가 알아봤는데 하나의 법인으로 묶여 있는 전통 시장이라든가 네. 그런 것도 그 전통 시장의 범주로 지정되어 있는 공간 안에서 사용하는 공용전기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재생에너지 시설로 대체하겠다. 그럼 자가 발전이 되는 거고 상계 거래 그러니까 남은 전력을 축적했다가 나중에 이제 그걸 전기로 해서 차감해주는 이런 방식도 다 가능하다고 합니다. 아하, 그렇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 밀라노 3580님이 태양광의 모든 부담감을 아틀란타처럼 어깨에 쥐고 버티고 서 계신 윤은상 이사장님 오셨네요. 잘 웃지 않으셔도 이제는 친숙해서 반가워요라고 썼는데 오늘은 활짝 많이 웃어주시네요. 네, 보이는 라디오로. 저는 평소에 웃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제 표정을 보지 못하길래. 네, 그러셨군요. 제가 자주 사진을. 제가 제 표정을 보지는 못합니다. 네, 자주 사진을 보내드리겠습니다. 네, 이게 청문회 때 나왔던 얘기죠. 그래요. 이제 6월 3일이면은 대선이 있잖아요. 정부에서 네. 발표를 했는데 6월 네. 3일에 우리가 대통령 선거를 하겠다. 그러면 어떤 후보가 당선되든 이제는 새로운 대한민국이 시작된다라고 보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을 한다 하면은 이 태양광 재생에너지에 대해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이 있으실까요? 일단 대통령이 바뀌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우리나라 산자부라든가 기재부 그러니까 전체 국가 재정이라든가 국가 산업의 정책 방향을 네. 좌지우지하는 아주 고급 고퀄리티 엘리트 공무원들은 어느 정도 눈치를 보고 유연성을 갖긴 합니다만은 자기 기조를 함부로 바꾸지는 않더라고요. 경험상 보면. 네. 그래서 뭐 국가 계획이라든가 최근에 이제 결정난 11차 전력수급 기본 계획에 따라서 향후 네. 15년 동안 우리나라에 추가적으로 뭐 핵발전소를 몇 개 더 짓고 가스화력 발전소를 몇 개 더 짓고 그리고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재생에너지를 어느 정도 규모를 확대하고 그 국가 목표를 정해놓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예산을 확보해서 네. 투여하는 그런 계획들을 2년마다 세우는데 그게 상당히 이제 논란이 많았던 건데 최근에 확정이 됐거든요. 네. 이 기조를 유지하긴 할 건데 그 안에서 어느 정도 정치권의 변동이라든가 국가 리더십 바뀌는 거에 따라서 나름의 유연성을 발휘하겠지만 현재 전 세계적으로 재생에너지 꼴찌 우리 뒤에는 중동의 산유국밖에 없습니다. 산유국밖에 없죠. 거기도 막대한 투자들을 하고 있어서 이제 석유 없는 시대를 준비하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우리가 네, 명실상부 꼴찌가 될 수도 있어요. 뒤로 하면 1등이죠. 예. 네. 산유국을 제낀다는 거 뭐 이런 걸 지금 앞두고 있어서 엄청난 위협이죠. 지난 3년 동안 엄청난 시간을 까먹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리고 세계적인 추세 90% 이상이 매년 신규 시설이 신재생 에너지 발전 시설이거든요. 이 대세를 거스를 수는 없죠. 그런데 이제
아주 중요한 시기에 3년 정도를 정체돼 있거나 아니면은 역방향으로 갔기 때문에 이거를 어떻게 만회할지 걱정은 걱정입니다. 그런데 기존의 정치권이 학습 효과가 있잖아요. 기재부라든가 산자부가 지난 정권에서 재생에너지가 거의 반토막 났을 때도 네. 이거를 대안을 못 만들어 왔고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이런 것들 만들면서 자기들 대책을 세워왔지만 그런다고 해서 신재생에너지 시설이 세계적인 추세를 따라갈 만큼 아니면 이전 정부만큼 확장됐느냐 확대됐느냐 확산도 안 됐기 때문에 내수 시장도 많이 줄었고요. 관련된 산업도. 그러니까 이전할 수밖에 없죠. 해외에서는 잘 나가는데 국내에서는 이게 내수 시장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국내 생산 라인 같은 것도 외국으로 옮기고 우리 기술이 더 발전할 기회를 놓치는 거잖아요. 내수 시장이 줄어드는 건. 그래요. 그래서 이렇게 비판을 하셨는데 새로운 정부가 출범해도 그럼 크게 다를 게 없을 것이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당장은 큰 기조를 바꾸기 어렵긴 할 건데 어쨌든 새로운 리더십을 만들어가는 정치 세력들, 강력한 후보가 되는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 얼마나 큰 공약을 내세울지 그리고 거기에 얼마나 많은 무게중심을 둘지 그러니까 뭐 지금 기본사회 얘기도 나오고요. 신재생 에너지 기후위기 대응은 어느 정당도 후순위에 놓지는 않습니다. 이거를 후순위에 놓지는 않는데 실질적인 대책을 자기 공약의 어떤 주안점으로 삼느냐 안 삼느냐 정책의 우선순위로 삼느냐 안 삼느냐는 이제 다른 문제죠. 네. 그런 부분에서 구호로는 앞세우지만 실제로 이제 내수 시장을 확대하고 그러기 위한 추가적인 대책들 이런 것들을 연동해서 만들어내는 거는 또 다른 문제거든요. 실제로 예산과 인력을 배치하고 그 산업을 키우기 위한 여러 가지 규제라든가 제도 자체를 정비하고 실제로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이 정도면 우리가 사업해 볼 수 있겠다. 뭐 인허가 과정을 원스톱으로 효율화한다든가 이런 조치들이 실질적으로 예를 들면 국가 지방정부 차원에서 진행이 되느냐 안 되느냐 이건 지켜봐야 될 문제고 이런 부분들은 지속적으로 우리가 협동조합 쪽이라든가 신재생 산업에서도 제도 개선을 계속적으로 요구해 오고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는 공약에 반영이 되고 지난 정부 동안 3년 동안 많이 퇴행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약간의 반동도 있을 거고 그리고 실제로 새로운 리더십이 강력하게 그걸 추진한다면은 어느 정도 크게 초기 시너지 효과는 나지 않겠는가, 방향 전환 효과는 나지 않겠는가. 다만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은 기존의 그 중앙 집중형 전력 시스템이 가지고 있는 기득권 이익이 워낙에 강하고 지금도 국가전력 기본 계획 자체가 그 방향에 맞춰져 있기 때문에 단번에 예를 들면 겉으로 보기에 몇 가지 구호는 바뀔 수 있으나 내부적으로 아까 깊숙이 이제 예를 들면 체질이 바뀔 수 있는 조치들이 제대로 되려면은 아무래도 지속적으로 이걸 좀 챙겨보고 법률, 정책, 제도, 규정 그리고 지자체 자치법규 그리고 실제로 현장에서 활용된 여러 가지 시장에서 활용하는 계약 제도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연쇄적으로 뭔가 합리적으로 좀 개선되고 여기에 대한 정치권의 관심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그리고 협동조합을 통해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들 그리고 소규모 대기업에서도 솔직히 이런 부분들은 국가에 적극적으로 제도 개선을 요청해야 되는 거고 국가가 주도하는 시장도 있지만 대만처럼 국가가 지원하고 반도체 대기업이라든가 이런 데서 주도하는 또 재생에너지 시장도 형성할 수 있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것도 좀 수요처로 예를 들면 반도체 공장이라든가 대규모 사업장을 전남이나 경남으로 옮겨간다든가 이게 파격적인 조치들이 필요한 거죠. 그러려면 솔직히 말하면 뉴딜이 필요합니다. 그린 뉴딜처럼 국가적인 딜이 필요한 부분이고 정부와 산업 시민들이 딜을 해야 되는 정치적인 대타협이 또 필요한 거죠. 그걸로 용감하게 시도할 정치인이 나타나야 되는 거고 여론이 형성된다라면은 기재부나 산업부는 이런 여론을 따라야 된다는 거죠. 네. 이렇게 심각한 얘기를 하다 갑자기 음악을 틀려니까 좀 죄송하지만 그래도 잠깐 쉬었다가 심각한 음악을 트시죠. 그럴까요? 심각한 음악을 틀겠습니다. 신승훈이 부릅니다. 오늘같이 이런 창밖이 좋아.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음악이 좀 심각했나요? 네. 예, 우울했습니다. 이 시민햇빛발전소를 만들자 해서 만드는데 이제
내가 발전소에 대해서 기술적인 걸 잘 모르는데 전기 관련 전공자가 아닌데 내가 할 수 있을까 하고 생각하는 분들께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이 가장 힘든 부분이더라고요. 저도 2019년부터 이사장을 맡았는데 네. 조합이 창립할 때 이제 평조합원 참여했다가 대의원도 좀 해보고 했는데 그거는 뭐 발전 사업에 대한 기본 지식을 쌓기는 또 그런 활동으로는 한계가 있거든요. 전문적으로 이제 경영을 해야 되는데 작은 회사라도 그러기에는 저가 너무 기초 지식이 부족하긴 했어요. 그나마 2019년이면 협동조합들이 창립해서 약 7, 8년 전국적으로 그러니까 어느 정도 성과도 내고 시행착오도 쌓았고 또 속이 성과를 거둬서 실력을 길렀던 협동조합들이 몇몇이 있었거든요. 네. 우리 협동조합도 그랬던 협동조합이고 어느 정도 노하우가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걸 묻고 또 배우고 해서 빠르게 습득한 건 사실인데 네. 이걸 처음부터 모르는 상태에 하라 그러면 저는 진짜 난감할 것 같긴 해요. 다만 지금은 전국에 100여 개 또 경기 지역만 39개 협동조합들이 있고 네. 그중에 이제 10개 협동조합 이상은 상당한 경험과 노하우 또 기술력이 쌓여 있기 때문에 지금은 그런 곳으로부터 도움을 받으면 초기에 이제 그런 기본 지식이 없더라도 우리 지역에서 협동조합 창립해서 운영할 수 있는데 굉장히 도움을 받을 수 있는데 초기에 아무것도 없는 상태에서 한다. 굉장히 어렵죠. 그래서 2011년, 12년, 13년 이때 전국에서 협동조합 창립할 때 네. 초기 분들이 굉장히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실제로. 그런 부분에서. 없는 상태에서 더듬어가면서 이제 해야 되고 인허가도 모르고 기술도 어려울 때 일단 뛰어들어서 네. 한번 해외 사례라든가 이런 것들을 어렵게 배워가면서 시작을 했던 거죠. 근데 지금은 그 정도 어려움은 있는 건 아니고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전문 분야 발전업을 하는 회사이기 때문에 경험을 빨리 배우고 실제로 경영진 그러니까 이 사회 안에는 어느 정도 수준의 기술 지식을 기초 지식 발전 관련된 또 전기 시설 관리 관련된 기초 지식 또는 자격증이 있는 분들이 함께 한다라면 훨씬 더 도움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하. 실제로도 그런 분들이 있을 때하고 완전히 다르죠. 예를 들면 뭐 좀 계약을 체결할 때 네. 어느 정도 발전소 규모를 해야 되고 거기에 이제 하나하나 뭐 어떤 전기 기기라든가 어떤 제품을 써야 될 때 이런 것도 꼼꼼히 따지려면 어느 정도 기술 지식이 있는 분들이 그렇게 속해 있어야지 꼼꼼히 이제 견적서라든가 공사 감독도 할 수 있는 거죠. 시공소가 도와주긴 합니다만은 네. 알고 도움을 받는 거하고 그렇죠. 전혀 모르는 상태로 받는 거는 또 다릅니다. 맞아요. 집 고치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알고든. 네. 그러면은 전기 관련 전공자가 아니라고 두려워할 건 없지만 지금 기존 조합들이 다 있어서 도움을 또 받을 수 있지만 협동조합 환경 자체는 굉장히 좋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는 없으나 그러나 관련된 지식이 있는 사람이 함께 조합에 있을 때 일을 더 수월하게 할 수 있고 정확하게 할 수 있다. 없는 상태 시작하더라도 공부는 누군가 해야 경영에 된다. 참여하신 분들은 그래도 기본 전기 관련, 계속 하셔야 발전 된다. 관련 공부는 해야 된다. 이사장님이나 이사분들은 그래도 꾸준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보 취득이라든가 기본 학습을 좀 하시는 게 좋죠. 네, 무슨 자격증 따시지 않았나요, 이사장님? 그래서? 예, 뭐 꼭 저도 이제 그게 또 갈급해서 도저히 안 되겠더라고. 어느 정도는 이제 할 수 있겠는데 어깨너머로. 부끄러워하지 마시고 뭘 따셨죠? 작년에 이제 전기 기사를 그랬다고 합니다. 1년 만에. 처음에 부끄러워하시다가 갑자기 1년 만에 비전공자로서 그렇죠. 이 뿌듯한 결과. 50대 중반 아저씨인데 일을 하면서 오중고에 시달리면서 했다는 점. 그러나 1년 만에 땄다는 점. 종합적으로 태양광 협동조합을 시작하려는 사람들에게 어떤 조언을 해주신다면요. 남은 시간 1분 30초. 일단 방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우리 지역에는 어느 지역이나 솔직히 이 분산형 전원이고 어느 곳에나 있는 태양광을 이용해서 우리가 이제 전력을 생산해 보자는 거기 때문에 어떤 지역은 해결해야 될 과제이고 어떤 지역은 필요 없는 과제인 게 아니거든요. 재생에너지는. 어느 지역이나 솔직히 뜻을 모으고 사람을 모을 수 있다라면 일단은 시작을 하시고 그리고 손만 뻗치면 이렇게 도와줄 수 있는 굉장한 노하우와 실력을 가지고 있는 협동조합들이 가까이 있기 때문에 전기기사 자격증도 있으십니다. 저보다 훨씬 훌륭한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렇게 해서 도움을 받았고 또 그렇게 해서 도움을 드렸습니다. 멀리 있는 충청권에 있는 기술력이 있지만 또 사람을 모으고 조합을 만들고
사업을 꾸려가는 건 또 다른 문제거든요. 그렇죠. 사람 조직하는 문제는. 그런 부분에서도 제가 아는 한도 내에서 여러 가지 도움을 드렸고 그런 부분들이 서로 주고받으면서 사업을 꾸려나갈 수 있기 때문에 절대 두려워하지 마시고 시작을 해보시면은 시작하기 전 단계, 고민 단계에서 주변에 자문을 구하고 취재를 하고 그러다 보면 하나하나 꼼꼼히 짚어가면서 하면은 진행할 수가 있고 지금 협동조합 전국연합회, 경기시민발전 협동조합 협의회, 네. 그리고 전국에 또 보면은 이제 환경단체라든가 지역마다 지속협의라고 지속가능 발전 협의회도 또 있거든요. 네. 이런 네트워크를 통해서 문의를 구하고 자문을 구한다라면은 충분히 도움받을 수 있는 아마 그렇게 친절하게 컨설팅 해줄 수 있는 전문 회사는 찾기가 쉽지 않을 겁니다. 그래요. 도움의 손길은 어디든 있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윤은상 수원시민햇빛발전 사회적 협동조합 이사장님이셨습니다. 오늘도 정말 감사드립니다. 이사장님. 네, 고맙습니다.